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시르의 어떤 점이 데리다, 락강, 둘레즈, 뿌코, 비케르와 같은 후기 구조주의자들에게 비판의 빌미를 주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한 편의 강의를 열겠습니다. 예도는 지금까지 이미 후기 구조주의자들, 포스트 모던의 담론을 형성하는 후기 구조주의자들의 개별 강좌들에서 이미 소시르와 어떤 점에서 대결했는지를 비교적 상세하게 고찰했는데요. 오늘 강의는 소시르의 일반 언어학 강의 안에서 나타나는 이중성을 보다 더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어떤 점이 도대체 후기 구조주의자들을 자극했는지, 여기에 천착하여 한 편의 강의를 열겠습니다. 정말 재미있겠죠, 그죠? 존재의 숲은 약간 쌀쌀한데요. 오늘 강의 역시도 여러분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담론을 이해하는 데에 아주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합니다. 소시르의 구조주의 언어학은 그죠, 레비스트로스로 옮겨져서 신화 분석과 친족 체계, 그 다음에 인류학의 핵심적 주제들에 영향을 미치면서 구조주의 혁명을 가져왔고요. 이 구조에 대한 개념을 변형시키면서 후기 구조주의자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소시르에 대한 어떤 그 수용이면서 동시에 구조를 무너뜨리는 거죠. 비판하는, 수용이자 동시에 해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독특한 것은 소시르의 사유 안에서 나타나는 소시르의 붕괴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소시르를 거부하면서 소시르의 체계 전체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소시르가 말했던 대부분의 용어들, 시니피앙, 시니피에, 그 다음에 아흐비트헤, 자위성, 그 다음에 파하디금, 생따금, 계열과 연사, 연합,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여서, 그죠, 그 용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스트 모던 담론을 이해하는데 소시르를 공부하지 않고는 못 넘어서는 거예요. 텍스트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시와 통시 개념, 이런 것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점이 이 후기 구조주의자들을 자극하여, 그죠, 이 구조 개념을 비판하게 되었는지, 이것은 소시르 안에서 나타나는 이중성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소시르는 기호는 시니피언과 시니피에로 구성된 어떤 언어의 단위를 이루는 기본적인 거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런데 시니피에와 시니피형 두 개 다가 자의적으로 형성된 소리 이미지와 개념인데, 이걸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표와 기의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이중성. 랑거를 강조하면서도 기호의 자의성 때문에 나타나는 그 랑거의 통시적 변화를
함께 이야기해. 기호의 체계는 그래서 차이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공시를 말하면서도 통시의 어떤 침입을 함께 이야기해. 이런 이중성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야 돼. 그러나 소시르는 랑그와 공시를 강조하고 기호의 자의성을 말하면서도 마치 언어 체계 안에는 어떤 단일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 차이를 말하면서도 공시 체계의 어떤 동일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야. 이런 이중성 때문에 후기 구조주의자들은 소시르를 철저하게 분석하면서 해체해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체계 안에는 차이만이 있다. 이 소시르의 명제 안에서 소시르를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시르의 어떤 그 랑그 체계를 이 명제 안에서 강조하게 되면 뭐예요? 레비스트로스나 그 다음에 로만 야콥슨이나, 로만 야콥슨은 여기에서 시의 구조까지도 이야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초기 롤랑 바르트, 이런 철학자들이, 이런 인류학자들이, 이런 언어학자들이 구조주의 안에서 단일한 체계를 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런데 언어 체계 안에는 차이만이 있다 해서 언어 체계가 아니라, 랑그가 아니라 디페형스, 차이를 강조하게 되면은 후기 구조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소시르의 이중성이 숨어 있는 거죠. 소시르 자신이 말했으면서도 소시르는 독특하게도 문자보다는 음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기호의 자의성이 갖고 오는 구조의 변화를 이야기했음에도 단일한 구조를 옹호하는 듯한 이런 이중성. 여기에 이제 후기 구조주의자들이 칼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포스트 구조주의, 후기 구조주의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또 다른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것은 아주 방대하고 복잡하고 철학자마다, 그러니까 후기 구조주의자들마다 각각 다른 방식의 어떤 강조점을 두기 때문에 하나로 정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느 누구가 해도 이 방대한 포스트 모던 담론의 조직체를 완전하게 규정하기가 어려워. 그러나 리오타르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야기했음에도 그건 역시도 뭔가가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구조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나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구분하자 그러면 포스트 구조주의는 구조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해체인 거야. 수용을 통한. 그러니까 소시르와 레비스트로스가 중점이 돼서 이것을 비판적으로 해체하는, 거기에 맞추어져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당연히 모더니즘에 대한 해체와 어떤 새로운 해석인 거예요. 이것도 수용적 비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데리다, 푸코, 둘레즈, 락강, 알투세르, 그 다음에 리케르, 각각의 모든 철학자마다 다 다른 지형도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그러나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스피노자,
휴մ, 로크, 그 다음에 칸트, 피테, 셸링, 헤겔, 심지어 후셀과 하이데거까지 묶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하이데거는 소시르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비트겐슈타인과 더불어서, 그죠? 이미 포스트 모던 담론이 숨어 있겠죠. 소시르 안에도 그런 것처럼 이러한 전체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적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후기 구조주의는 뭐예요? 구조주의에 대한 소시르와 레비스트로스와 로만 야콥슨과 그 다음에 이런 구조주의에 대한 어떤 비판적 고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는 독특하게도, 그죠? 프리드리히 니체가 숨어 있다. 푸코도 그렇죠. 둘레즈도 그렇죠. 데리다도 그래요. 리케르는 조금 예외예요. 리케르는 또 다른 방식으로 구조주의를 비판하면서 자기의 제1 지시체와 제2 지시체를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죠, 그죠? 이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체계 안에는, 랑그 안에는 차이만이 있다 해서 차이를 강조하면서 랑그의 체계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포스트 구조주의자들. 이해가 되죠, 그죠? 그리고 시니피어와 시니피형의 이러한 자의적 발전, 그래서 소시르 텍스트 안에서도 이 두 개가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두 개의 자의성을 이미 이야기했어, 그죠? 그런데 이 연결고리를 끊어버려. 데리다도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락강도 끊어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락강은 시니피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어떤 무의식적 언어를 형성하는 기표와 연서로 만들어 나가잖아. 완전 다른 개념인 거야. 이 연결고리를 끊어. 그러니까 체계를 강조하면 사회와 역사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이 있어. 이건 리케르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거야. 바호를 강조하면 사회와 역사의 현실과 함께 갑니다. 이거는 익명의 담론을 분석했던 미셸 푸코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후기 구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이 소시르의 기표, 기의, 공시, 통시, 그 다음에 개사와 연사,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정과 부재, 이런 것들을 다 개념을 활용하여서 자기의 철학을 수행할 때가 많은 거야. 그래서 소시르의 개념을 모르고는 이 포스트 모던 담론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건 간에. 기표와 기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그죠? 거기로부터 풀려난 언어놀이를 재규정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이 체계는 무의식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당연한 거죠. 이미 전치와 압축을 사용하여서 꿈의 해석에서 프로이트가 이것을 무의식을 꿈을 해석하면서 사용하면서, 그죠? 여기로부터 락강은 언어를 무의식은 언어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잖아, 그죠? 락강한테서 이 랑그는 의식과 관계된 인식적 심리에 머물지 않아. 이 랑그는 라랑그가 돼버려. 그 두 개를 붙여버려요.
그게 랄렁거는 뭔가 하면은 락강한테서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그냥 의식과 관련된 심리작용의 어떤 좁은 의미에서 이제 이것이 점점 상징계의 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거죠. 기표들의 연서로 변화돼. 그러니까 랄랑거는 단순한 랑거가 아니야. 언어 체계가 아니야. 소시르가 사용했던 그게 아니라 무의식과 관계된 언어 효과 전체를 말하는 개념으로 변해버리는 거야. 예를 들면 데리다는 또 다른 방식으로 소시르를 해체하는데요. 소시르 안에서 나타나는 음성중심적인 문자를 홀대하는, 그러나 소시르가 발견한 기호론, 구조주의적 언어학은 랑거 체계 안에 차이만이 있다라고 할 때 이거는 음성중심을 갖고는 설명하기가 어려워.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음소적 차이나 형태론적 차이나 통사론적 차이, 특히 단어와 단어를 변별시키고 그 구조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드러낼 때, 그죠? 대조와 연합을 통하여 차이를 드러낼 때 오히려 문자가 앞서 작동해야만이 이 차이는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데리다는 여기에 천착하여 그라마톨로지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라마톨로지는 데리다한테서는 하이데거한테서 기초조전 존재론의 역할을 하는 것만큼 넓은 문자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문자학 이렇게 번역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원문자 개념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소시르는 기표와 기의, 특히 기표를 소리 이미지로 이야기했고 음성중심적 사고를 포함하고 있으며 문자의 어떤 위험성을 이야기합니다. 곳곳에서. 여기 이것을 끝까지 물고 들어가서 비판하고 해체하는 게 데리다예요, 여러분. 재미있죠, 그죠? 데리다의 텍스트 안에서 소시르와의 대결이 안 나타나는 게 거의 없어. 67년도에 출간된 글쓰기와 차이, 그라마톨로지, 목소리와 현상 다 나타납니다. 그러나 몇 년 후에 나타난 디세미나시옹, 그러니까 이 작품 안에는 플라톤의 약국, 이중회화, 말라르메와 헤겔의 텍스트를 비교하는, 그 다음에 디세미나시옹, 산종이라고 하는 의미의 흩뿌림, 이런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산종이 가장 데리다의 텍스트 안에서 소시르를 해체하는 가장 급진적인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사람이 언어의 선택을 통하여 계속해서 연사관계로서 단어에서 구절에서 문장으로 계속 확장시켜 나간다고 하더라도 음소론적, 의문론적, 그 다음에 형태론적, 통사론적으로 그 모든 말의 작용 안에는 언제나 개사로서의 부재한 기표가 숨어 있다라는, 이 부재한 기표들의 작동이 없이는 어떤 연사도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두 개의 단어를 대립하면서 그 차이를 말할 때조차도 거기에는
그 언어 체계 전체의 부재한 기표들의 무의식적 작동이 함께 거기에 현존하거나 부재해야 그 의미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 배후에 어떤 단일한 구조가 있는가? 어떤 그 배후에 단일한 체계가 존재하는가? 그 랑그 체계는 소시르가 희망했던 것처럼 그렇게 단일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어 체계 안에는 차이만이 있다라고 하는 이 명제에서 차이를 갖고 오면서 체계를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차이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여서 체계를 붕괴시켜버리는 거야, 데리다는. 독특한 거죠. 그죠? 이에 반하여 폴 리케르는 소시르가 등한시했던 모든 빠홀 작용은 지시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체계로 가게 되면은 그것은 프로이트의 무의식이 드러나고 이 언어 체계 랑그에서부터 벗어나서 파롤로 나와서 역사적 현실, 사회적 현실과 만나게 되면은 그걸 리케르는 담론이라고 해요. 벤베니스트의 어떤 의미론도 갖고 오죠, 그죠?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역사와 사회로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는 언어는 지시관계를 갖게 돼. 레퍼런스. 이 지시관계가 소시르는 무시하고 언어 체계 랑그만을 강조하게 됐다. 그러니까 언어는 언제나 지시를 통하여, 그죠? 구조를 열어 밝히는 역할을 하는데 소시르는 이 지시관계 빠호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체계를 강조하면 프로이트가 나오고 레비스트로스가 나오고, 그래서 레비스트로스 역시도 문화 무의식을 이야기하고 칼 융의 집단 무의식을 소중히 여기고 이러한 정신분석학의 무의식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그죠? 체계로 가면은 그것은 어떤 구조를 통하여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어떤 무의식의 담론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파로를 강조하면 이 역사와 사회의 현실, 레알리테트, 현실성과 관계하게 되는. 그래서 리케르는 앞으로 가는 해석학, 뒤로 가는 해석학 이런 이야기를 내. 그러면서 헤겔의 정신현상학을 앞으로 가는 해석학, 그 다음에 뒤로 가는 해석학을 프로이트에 둘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극점에는 랑그가 있고 또 다른 극점에는 파홀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체계는 언제나 시간을, 그죠? 역사의 시간을 해체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구조를 강조하면 무의식으로 가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고 그 구조에서 파생된 파호를 강조하게 되면은 역사적 현실 속에서 타자와 대화하는 그러한 언어 행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익명의 담론을 분석했던 미셸 푸코 역시도 이러한 체계 속에 머무를 수 없었던 것. 말과 사물은 확실히 구조주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신의 죽음을 해석하면서 인간의 죽음까지도 이야기하고, 인간이 죽은 자리에 모래사장에 그려진 주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남는 것은 언어의 구조밖에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나 후기구조주의는 달라요. 그 지식의 고고학과 담론의 질서 이 뒤쪽으로 가면서 달라지는 거야. 푸코 역시도. 그래서 기호 체계로부터 에농세, 음표를 이야기하고 디스쿠어, 담론을 그 다음에 이야기하잖아. 그죠? 이 익명의 담론 분석도 역사와 사회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물론 리케르가 말하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리케르의 담론의 의미와는 다른 담론의 어떤 형식을 말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의심의 해석학이 들어와 있죠. 그죠? 이데올로기 비평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말하지만은 푸코와 리케르 역시도, 그죠? 이러한 랑그 체계를 비판하면서 역사와 사회 속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지시관계와 어떤 이데올로기 분석을, 그죠? 감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예도의 클래스가 나오죠. 그래서 미셸 푸코는 바싹 말라 빠진, 그죠? 기록 보관 연구소에 있는 그 역사 문서들을 갖고 와서 연구했던 거야. 그러니까 렁거로 가게 되면 무의식의 어떤 체계가 드러나. 이건 락강한테서도 드러나요. 이런 모든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 그죠? 소시르의 혁명에 대하여 소시르 안에서 소시르를 붕괴시키. 들레즈도 그래요. 들레즈도 이 구조 개념을 바꿔버려요. 니체와 스피노자의 어떤 그런 거, 베르그송의 어떤 생명체에 대한 독특한 해석들을 갖고 와서, 그죠? 이 구조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접속과 단절을 통한 대기, 이 대기를 통하여 이 구조는 끊임없이 변화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단일한 구조나 단일한 어떤 체계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끊임없이 자기의 모습을 변형시켜가는 기계와 같이, 그죠? 이 구조는 변화하는 거라는 거야. 그 전부 다가 이 소시르의 렁그 개념을 소시르 안에 있는 차이를 통하여 해체하는 방식으로 나갔던 거야, 전부 다.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는 이해하게 할 수 있어. 이에 비하여 롤랑 바르트한테서는 이 구조는 현대 사회의 문화체계인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는 여기에서 신화를 보고 자기만의 독특한 이데올로기 분석, 부르주아 사회의 어떤 삶의 형식을 해석하면서 이 구조를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패션의 체계나 음식 문화의 체계나, 그죠?
이 사회 구조 안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문화의 체계들을 분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시르 안에서 소시르를 붕괴시키는 거. 그런데 이 언어의 관점에서 보면 역시 데리다와 이 리케르는 이제 이 지시체의 관계로 나가잖아, 그죠? 이것은 초기에 해석학과 구조주의를 말하는 그 논문에서만 해석의 갈등 일부에 수록돼 있죠. 여기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의 중후기 작품인 심지어 시간과 이야기에서까지 이 지시체의 개념, 그죠?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철학의 핵심적 이야기 개념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체계도 어떤 구조도 그 안에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독특한 구멍이 있고 그 구멍은 끊임없이 그 체계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균열점이 될 수 있는데, 구조주의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세밀한 어떤 분석을 수행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구조는 결코 단일한 의미나 소시르가 자기도 모르게 희망했던 현존의 의미나 이양 대립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러한 의미의 발생이, 그죠? 어디에서나 균형적으로 상대적 동일성을 갖고 나타난다라고 희망했지만 그것은 환상이라. 기표와 기의는 연결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체계는 차이를 통하여 해체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계가 있고 구조가 있다면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 발전해가는, 그래서 어디에서도 하나의 중심점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소시르 자신도 말했어. 단지 강조점을 렁거와 공시해 두었다라는 것뿐인 거예요. 이 기표와 기의 연결고리가 풀려 있는 것처럼 자의성을 말할 때는 또 이야기하는 거야. 소시르 역시도. 우리는 어떤 체계를 항상 인식적으로도 갖고 있어. 우리는 말을 할 때 우리도 모르게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문법 체계를 이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모든 파홀은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랑그의 체계를 전제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나만이 그 체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타자들 역시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의 집단과 연결될 수 있었대요. 그죠? 그러나 그 구조는 복잡하게 연결돼.
마르크스적으로 그것은 이데올로기로 덮여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푸코와 알투세르의 어떤 전략을 볼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러나 그 구조는 또한 무의식의 체계로서 작동하는 거야. 거기서 우리는 데리다와 또한 리케르와 락강을 볼 수 있는 거야. 그죠? 우리가 그 체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체계가 우리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하이데거와 연결된 가다머의 철학에서도 공유돼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기 전에 우리는 언제나 이미 언어에 기속되어 있는 거예요. 하이데거가 말했던 실존 분석, 이미 초기에 존재와 시간에 나타나는 레데, 말이 있잖아. 그죠? 이 말은 언제나 현존화시키는 거야. 그죠? 게겐펠티공이라 그래. 그러나 그 말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현존재의 실존 구조를 형성하는 거야. 이미 하이데거한테서도 나타나요. 응? 우리는 그러한 기체 존재론적 분석으로부터 타자와 말을 통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말은 인식론적 개념이 아닌 거야. 하이데거한테서도. 이미 현존재의 실존론적 구성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말은 언제나 현존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그죠? 그러나 그 말은 부재한 기표의 작동이 있어야 되는 거야. 독특하게도 하이데거는 이것을 침묵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후기로 가면서 이 침묵은 더 강력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보이게 드러나는 모든 현존은, 그죠? 모든 프레젠스는 언제나 부재한 체계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미학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음표를 읽는 자들, 시를 읽는 자들, 그죠? 거기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음표를 읽어가면서 연주하는 음악가, 시의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시를 해석하는 독자, 저자 역시도 그 텍스트를 기록했겠죠. 그죠? 이들의 모든 연합관계, 생따그마는 언제나 그 배후에서 작동하는 계열로서의, 부재로서의 락스 파라디그마티크를 전제해야만이 그 의미가 드러나는. 그래서 그 의미는 풀려난 의미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다의적으로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행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아감베는 자기의 미학의 텍스트를 행간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철학의 여백에서 데리다는 여백을 읽어야 된다. 빈 공간에서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상호 텍스트성으로 또한 넘어갈 수 있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음? 언어는 밀접하게 인간의 사유를 가능케 하는 조건이, 인간이 생각을 먼저 하고 언어를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거 역시도 소실의 혁명이에요. 그래서 서구 형이상학이 영혼과 음성을 문자 위에 둔 것은 하나의 환상이라는 거예요. 데리다를 구태에 끌어오지 않더라도 이것은 이미 밝혀진 거예요. 우리가 사유를 할 때는 보이지 않게 거기에는 언제나 이미 언어의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 음성과 사유의 연결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게 기호가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철학이 마치 사유를 통하여 언어를 통제하는 듯한 그러한 진리에 대한 개념들은 붕괴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데리다가 철학의 여백에서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그죠? 강력한 힘으로써 진리를 해체해버리죠, 그죠? 특정 공간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시간의 작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은 고정된 공간으로서, 고정된 구조로서, 고정된 체계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언제나 반체계, 반의미, 의미의 흩뿌림, 의미의 분산, 의미의 균열, 그런 것들이 숨어서 작동한다라는 거, 고정된 체계는 없다라는 거, 단일한 구조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 그것은 언제나 사건에 의하여 해체될 수 있는, 그리고 해체되고 있는 그러한 잠재태로서만 존재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의 소시르 안에서 소시르의 이중성을 해체하는 그런 거라. 여러분, 재미있죠, 그죠?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존재의 숲에서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도움받으신 분들,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를 후원해 주십시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